자, 이번에는요, 한눈에 보는 시장을 통해서 시장 진단부터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금투세 이야기부터 전략을 간략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 금투세 발목이 사실은 시장 안에 잡혀 있었고, 네. 저희가 정책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잘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네네. 근데 일단 폐지 쪽에 찬성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관망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만큼 월요일에 이 소식이 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이제 폐지에 대한 부분을 찬성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제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서 뭐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의 뭐 빅 이벤트 부분들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도에 있어서 이제 관망세가 뚜렷하게 유지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양시장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단기간에는 리스크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투심을 더욱더 강화를 시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빅 이벤트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대선이라는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어느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선이 확실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시장의 주도 세터가 좀 자리를 잡힐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워낙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좀 훈풍이라고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의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주도 섹터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좀 해줘야만이 증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연출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금투세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좀 훈풍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좀 높다. 다만 이게 이제 확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로도 민주당에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떤 식의 발언들이 좀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증시가 굉장히 좋았었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었다면은 금투세를 시행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다른 지금 증시 밸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싸기도 하고요.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반발세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민주당이 좀 예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큰 이슈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일단은 좀 폐지에 찬성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제거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제거됐다. 다만 확정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이벤트들보다도 주도주가 자리매김을 잘 하는지 우리가 그걸 지켜봐야 건강한 시장을 또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그래도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걸 시장이 또 가장 반기는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였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금투세 폐지 네. 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분봉을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오면서 9시 40분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염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은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 금투세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시차가 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추후에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수급적으로 좀 압박했었던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이 뉴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과 최진욱 본부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일단은 오늘 속보 나온 금투세에 대한 전망부터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오늘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주 전략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오프닝 때 언급을 드렸죠. 미국 대선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또 FOMC 회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이슈도 있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는 무엇일지,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정 순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대선이 먼저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
관련주는 좀 하락을 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대선 결과를 예측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앞두고 있어서 네.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정말 단기로 트레이딩 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정말 큰 그림에서 대선이 글로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니까 그래서 내가 좀 멀리 보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한 분들에게 방향을 먼저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 대선이 제가 과거의 사례를 좀 봐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는 우리가 이 투표 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태고 지난 주말 넘어오면서 또 이제 해리스가 앞서 나간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애매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두 달 동안 올라왔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면 저는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많이 밀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올라온 쪽은 저는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 반대로 이제 밀려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됐었던 섹터거든요. 물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방산 쪽이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이 좀 밀리죠. 근데 그동안은 방산이 트럼프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수익을 좀 챙기시고 대선 이후에 재공략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네.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란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으면 챙기시지만 밀리면 매수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해리스 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도 방산도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뭐 낙태라든지 마리화나 관련되어 있는 해리스 수혜주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방산이라든지 신재생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 우리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적인 구조가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에는 변동성이 어쨌든 천천히라도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어떤 섹터든지 내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거기서 크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대선 이전에는 좀 챙기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조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섹터, 대표적으로 방산을 좀 꼽아주셨고요. 수익이 나고 있다면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대선 이후에 재접근하는 전략,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면 정말 그래야겠네요. 이런 전략을 주셨는데 최 본부장님은 좀 어떤 생각이실까요? 수혜주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단기로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구조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본부장님은 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일단 섹터만 딱 나눠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의 좀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슈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가상 자산이 가장 좀 큰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또 하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라든지 해리스라든지 지금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의 모션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쪽인데 결국 이제 이 주도 섹터의 상반기 주도 섹터를 했었던 이 섹터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잔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한 수급을 퍼포먼스를 좀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좀 많은 밸류 속에 있어서도 프리미엄을 많이
반영을 받지 못했던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국엔 지금 가상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재정정책 이슈 부분들이 꽤나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최근에도 블랙록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의 ETF 부분들을 역대 최고로 또 유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 개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외곽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제 가상자산 쪽 같은 경우는 테마성에 대한 부분들의 색깔이 많이 지쳐져 있었던 부분들이 워낙 있거든요. 워낙 이제 비트코인이 뭐 70K 이상 올라간다라든지 비트코인이 급등이 나왔을 때 당시에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잡히다가 또 비트코인이 빠지게 되면은 가상화폐 쪽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좀 빠르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색깔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정부 정책 이슈가 언제든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친화적인 정책들을 뽑아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가상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하나의 좀 테마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계속 붙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STO에 대한 법제화 이 이슈까지도 일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제 가상자산 쪽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수급이 많이 이어졌었거든요. 반대로 좀 메이저들은 좀 매도세 올라오면은 오히려 좀 매도로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좀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서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가상자산 쪽에서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좀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적은 부분들이 가상자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그만큼 바이오 쪽에서는 많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이오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수익성이라든지 좀 리스크, 안정성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가상자산 쪽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대선 다음 날부터 열리는 FOMC 회의 관련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지표들을 참고해 본다면 인하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도 있는데요. 25bp 인하 가능성. 정말로 추가적인 인하가 나온다면 증시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다시 한번 환호의 분위기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이후에 당선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FOMC에서 이제 25bp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새롭게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지속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FOMC 회의보다는 저는 이 대선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최근 우리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본다면 우리 시장이 아니죠. 글로벌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본다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달러 강세도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서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고용 지표가 살짝 부러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경제를 살짝 지금은 좀 떼어놓고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어쨌든 대선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거의 들어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환차손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자금도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오늘 나온 이 금투세 폐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 뉴스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대 재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투세 폐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부도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 대선 이후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리 인하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이 미국의 채권 금리라든지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금투세 폐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최진욱 본부장님이 이번 주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관망할 분위기가 더 크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개장 분위기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야기가 쏟아지면서부터 급반등을 합니다. 이번 주에 관망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전투태세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은 좀 어떨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투세 폐지 부분들은 빅 이벤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시를 좀 레벨업을 좀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불확실성 부분들이 워낙 좀 제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상승 그림에 대한 흐름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대선이라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FOMC라는 또 빅 이벤트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중국의 무비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여행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단발성 재료에 좀 많은 민감성, 반응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퍼포먼스로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의 관망 투심을 자극을 시키면서 단발성 재료에 대한 부분들에 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공격적으로 지금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현금 비중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폐지라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성 자산들을 전부 다 지금 현물 매수를 진행을 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대선 이후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포트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포트들을 제외하고도 워낙 현물 매수에 대한 비중이 지금 크지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지금은 현물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수는 있겠죠. 다만 현금성 자산들은 저는 어느 정도 한 60%에서 한 70%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대선 이후에 공략을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살아나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수급이 계속 이어지기에는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이벤트성까지도 일단은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좀 접근을 강하게 하는 게 좀 맞지,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다가는 오히려 또 이게 증시를 또 끌어내릴 만한 부분들의 요소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격적이기보다는 워낙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현금성 자산 한 6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정책적인 부분은요,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좀 오래 잡기도 했고요.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최종 결과를 봤을 때 진정한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시장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최 본부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안에서 유난히도 뜨겁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입니다. 내년 말까지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중국에 허용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 여권 하나만 소지를 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일명 여권 파워가 더 강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주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 본부장님, 대표적으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여행 관련주, 뭐 항공주 많이 오르고요. 그 밖에도 중국발 수혜주로 꼽혔던 섹터들 있잖아요. 뭐 화장품, 엔터, 게임까지 동반해서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관련주가 좀 확산되는 들뜬 분위기도 있는데요. 저희 좀 진정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좀 기분 좋은 이 상황을 누려도 되는 때입니까? 일단 뭐 여행업계나 항공업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단기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에 들어간 기업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가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추후에 아까 전에도 잠깐 달러 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화 강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또 항공주들이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공주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잠깐 나왔다가 많이 부각이 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PMI가 나왔거든요. 근데 PMI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주에 뭐 전인대도 있고요. 시장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엔터 관련주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뭐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뜨겁죠. 물론 이제 아티스트들의 대표 곡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원래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이라든지 환율, 원화 강세가 만약에 원화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상반기 때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던 쪽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쪽에서 분명히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좋은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2차 전지도 올라오고 있죠. 어쨌든 상반기 때 강했었던 종목군들보다는 하반기 때 다시 시작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실제 투자에 나선다면 나는 이 섹터, 이런 종목이 중국 관련해서 좋겠다. 있을까요? 저는 여행 쪽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고 여행이다. 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대한 여행 관광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정상화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 쪽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 꽤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 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한 걸음 없어진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가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중국의 무비자에 대한 입국 허용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에 대한 부분들의 기업 실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패키지 상품을 빠르게 교체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중국에 대한 패키지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관광 수요를 빠르게 회복시킬 가능성이 이제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실적에 대한 영향도 받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퍼포먼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항공사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여행사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강한 베팅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항공주들 같은 경우 앞쪽에 이제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도 많이 받았던 상황이기도 했었죠. 근데 반대로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리스크가 제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사들 같은 경우 주가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란풍선 같은 게 지금 상한가는 접근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수급을 놓고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의 상승 부분들이 만약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발휘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는 관심이 지속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관련해서는 최대 수혜주로 아무래도 여행주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단기성 호재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더해진 만큼 우리가 이 내용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25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특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나 10시 20분 구간에는 어떤 종목들이 등락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의 실시간 특징 중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이징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하이닉스의 CXL 반도체 설계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5% 급증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반도체 섹터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장비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설계 관련주 에이징랜드는 현 구간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될지 그 정확한 전략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40분 구간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발언 이후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데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현 구간 8.13%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에서는 4분기에도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 데 발언해서 오히려 노무라증권은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특히나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에 다시 한번 오늘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주 관련주에 대한 새로운 전략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무비자 관련 이슈가 속에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호텔 신라는 나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자 현 구간에서 6%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중국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현 구간 바닥권 매수 진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3분기 어닝 쇼크 속에서 잠시는 피해야 하는 종목인지 오늘 정확한 진단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중국 관련 이슈는 엔터주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JYP 엔터 10.97% 상승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에 이어서 G드래곤의 컴백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려오고 있는 전 와중 JYP 엔터와 엔더주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시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가장 궁금한 전략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네,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요. 특징주 가운데 에이징랜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주도주의 역할이 하반기에도 더 중요할 것이다. 이벤트보다는 주도주로 보자라는 전략이 오늘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자, 이재규 본부장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SK하이닉스의 310억 원가량 규모의 CXL 적용 반도체 설계 수주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라는 네. 게 연속성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합니다. 저는 일단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을 그동안 짓눌렀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금투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 대선이라든지 FOMC가 지난다라고 한다면 전 시장이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이징랜드 역시도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SK하이닉스와 CXL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ESSD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TSMC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 그에 따른 수혜도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주가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과정이고 그 명분, 그 이유 자체가 불확실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많은 것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과거의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이제 PER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10% 정도 남아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걸 우리가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겠지. 믿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투심이 개선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뭐 TSMC라든지 ESSD 그리고 CXL 쪽에 대한 내용까지도 전부 다 엮인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종목은 그래도 저점대에서 꽤 올라왔어요. 25,000원에서 지금 4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60% 정도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60% 이상 반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4만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경계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 저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지만 4만 원 이탈 시에는 대응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봤으니까 2차 전지 전망도 들어봐야겠죠. 대표적인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최 본부장님도 보셨겠지만 증권사 리포트가 지금 노무라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어요. 같은 날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방향을 어떻게 탐색해야 될까요? 일단 주가 급등이네요.
일단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큰 축의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해리스 당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일단 상반기 때는 반도체 쪽이 주도 섹터로 자리를 매김을 했던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예상치로 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에 대한 결과치는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내 증시에서도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 부분들이 제거가 됐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워낙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워낙 전기차에 대한 이슈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업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이슈로 붙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단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지금 주가의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지금의 실적과 밸류가 적합하다라는 부분들이 메이저 쪽에서도 지금 수급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의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투심을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3분기, 4분기 안 좋을 거라는 것은 투자 참여자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럼 내년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은 베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베팅의 한 축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만이 해리스가 만약에 된다 하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좀 강한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는 이제 일부 쇼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공급망 업체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표적으로 LNF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2차 전지 쪽은 좀 강하게는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증시는요.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좀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갑죠. 코스피 지수가 1.3% 상승을 하고요. 코스닥은 2.8%의 강세.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던 10시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가 강한 상황이었는데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선물 매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 과연 수급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감지되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수급의 참견 함께 하시겠습니다.